아까 평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평균 안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축복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셨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음, 아이를 낳기 전에는 사실 평균이라던가 평범하게 사는 거 이런 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평균 안에는 언제나 들어가고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도 그냥 당연히 정상이 나오겠지라고 믿는 것처럼 음. 당연히 평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 누군가한테는 평균이란 말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이라는 게 굉장히 상처가 되기도 했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은비님에게는 뭔가 은비님이 살아온 세상은 되게 좀 긍정적이고 호의적이고 아름다웠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좀 사회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르게 태어난다는 거. 그래서 다 다른 모습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거를 되게 아까 평균 얘기도 했지만 다 비슷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다 비슷하게 어느 정도 쫓아오고 비슷하게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도 항상 이렇게 요즘은 매년 기초학력 검사라는 걸 보는데 그거를 봐서 평균의 아이가 도달을 했는지 못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요. 근데 그게 저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렇게 해서 평균에 도달하지 못하는 아이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재교육이 들어간다든지 이제 추가적인 학습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그거를 끊임없이 다시 검사를 해서 평균에 도달을 했는지 음. 아니면 여전히 못했는지 그거를 계속 체크를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이는 상처를 받고 뭐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꼭 평균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연히 음. 평균이 태어나면서도 못 들어갈 수도 있는 아이도 있고 그걸 당연히 뛰어넘는 아이도 있는데 그거를 사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꼭 그거를 해야만 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로 다른 거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평균을 강요하지 않고 그냥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그 점을 인정하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들이대느냐에 네. 따라서도 평균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우리는 너무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평균을 맞추려고 하니까 자꾸 오류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은비 님도 어느 순간 공부보다 다양한 경험을 선택하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 결정을 내리게 된 계기는 이런 바탕에서였을까요? 네. 아이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뭘 저도 당연히 가르쳤는데 남들보다 훨씬 오래 걸려야 그걸 습득을 했고 그렇게 습득한 것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금방 까먹는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아이는 공부에 재능이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였고 그걸 계속 시키면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열심히 어떻게든 시켜서 이제 간단한 연산은 할 수 있고, 뭐 물건 돈 계산도 뭐 가서 결제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것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뭐 영어 이런 게 꼭 다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아이가 못하는 거를 계속 어떻게든 하게 만드는 것보다 잘하는 거를 좀 더 잘하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여행을 좋아하고 또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을 즐기고 또 자연환경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의 관심사를 따라서 그 여행도 많이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아이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도 만났고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많이 성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것보다 그런 성장이 더 아이한테 필요하고 더 값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렇게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아, 우리 아이한테는 이런 부분이 빛나는구나라고 발견한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아이가 여행을 가거나 하면
하루에 막 2만 보 넘게 걸어도 전혀 불평하지 않고 잘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2만 보 걷고 난 다음 날도 우리 내일은 또 어디를 갈까 이러면서 하기도 했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기다리는 거를 굉장히 잘 못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뭐 새를 보러 가거나 별을 보러 갔을 때는 진짜 몇 시간이고 앉아서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특히 관심 있는 분야의 얘기를 들을 때도 학교에서는 집중하기 어렵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듣고 질문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함께 하면서 뭐 새를 보러 가든 여행을 가든 별을 보러 가든 하면서 아이가 거기에 가면 이제 또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보통 어른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아이와 함께 하면서 아이가 그때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보통 항상 지적받고 위축되고 잘 못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 곳에 가서 아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걸 경험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라든가 어른에 대한 신뢰를 많이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책상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직접 어디를 가서 배우고 익히는 게 아이에게 훨씬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